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갈려 나갔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말 기대하던 갤럭시 S21이 출시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갤럭시 S21보다는 버즈 프로가 조금 더 기대됐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유출된 것도 많아서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진짜 저게 빠질까? 아니면 들어갈까? 요 정도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 정도만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체감이 될 부분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서 대여를 받았고, 제품 리뷰에 대해서는 이 제조사 측에 전혀 검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직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제가 장점뿐만 아니라 약간 단점, 애매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고서 판단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극호입니다. 제가 받아온 모델은 팬텀 화이트 색상, 그리고 팬텀 실버 색상인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물을 본 상태거든요. 실물 받아보니까 이건 진짜 할 말 없이 예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20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구멍에 대해서 좀 내이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G 플립 그리고 노트 10 시리즈, 이 두 가지가 아마 갤럭시에서 가장 예쁜 폰으로 뽑히는데, G 플립은 모르더라도 이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들, 이 중에서는 제 생각에 S21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노트 20 시리즈에 들어갔던 헤이즈 공법이 적용돼서 무광 마감도 굉장히 훌륭해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이 쓰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허접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만져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리 모델에 비해서 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외관으로는 양옆에 두고 직접 비교를 하면은 약간 광택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과연 퀄리티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S20 FE 때는 이런 글라스틱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면 걔는 메인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니까 수리비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해질 수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운될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노트 20 시리즈, 그때도 기본 모델에는 글라스틱이 쓰였는데 에이, 삼성은 S 시리즈가 진짜지, 설마 S 시리즈에 플라스틱으로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찝찝하고 아쉽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마냥 아쉽다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괜찮단 말이죠. 굳이 평소에 사용하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글라스틱을 꽤나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시원하게 불평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뭐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기에도 약간 찝찝한 것 같고 약간 애매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플랫 디스플레이, 울트라 모델에는 엣지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플랫인데도 진짜 베젤이 미쳤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S20 플러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그리고 왼쪽이 S21 기본 모델인데요. 엣지 모델이 조금 더 베젤에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제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이 상단 베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의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는 더 이상 얇아지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예요. 지금보다 더 얇아지면 강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립을 했을 때 양쪽에 이런 좀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더라도 뭐 요 정도는 이제 남겨야 하지 않을까. 뭐 거의 삼성이 글라스틱이랑 베젤 가공하는데 장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화면에 대한 몰입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바로 이 필름 부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갤럭시에서는 보호 필름을 기본으로 붙여주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S20 FE가 제스처를 사용할 때 이쪽 부분이 좀 필름이 많이 거슬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떼버리고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필름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스처를 사용할 때 이쪽이 거슬리지가 않아요. 왼쪽은 살짝 거슬리네요. 그런데 기존의 플랫 디스플레이였던 S20 FE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수준급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 보셨나?
그래서 개선해 주신 건가? 뭐 살짝 그렇다면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여기서 약간 너프되는 것도 있죠. 바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FHD 플러스가 고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S20 플러스 시리즈 모델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20Hz의 FHD 이걸로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10인치를 넘어가는 뭐 그런 태블릿 모델이 아니라 이런 6인치대 스마트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QHD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텐츠들 뭐 유튜브를 포함한 FHD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랑 없어서 못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WQHD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역체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면이 작아서 WQHD나 아니면 FHD 이런 거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다, 별로 체감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울트라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0.1인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찝찝한 느낌이에요. 물론 반면에 어차피 안 쓸 거라면 이번에 가격이 전작보다 확실히 더 많이 떨어진 건 맞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가지 모델,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전부 다 256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신에 SD카드 슬롯이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메인폰에는 SD카드까지 물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SD카드가 빠지다니. 아마 동영상이나 사진을 아주 많이 저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256기가도 꽤나 넉넉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기존의 12기가에서 8기가 램으로 내려왔습니다.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체감을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긴 해요. 그래도 약간 찝찝한 거는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전기가 빠지는 게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박스 크기도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아직 박스는 저도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년째 C타입의 고속 충전기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그거 사용하시면 된다. 그거까지는 괜찮지만 아니 그럴 거면 이런 광고는 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야야, 쟤 똥 묻었다, 야. 쟤 똥 묻었다 하면서 자기 뒤에 똥 묻어있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 스펙적으로 S21 모델에는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엑시노스라고 해서 바로 공격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넣어두자면은 벤치마크 점수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스냅드래곤을 다 제쳤어요. 거기다가 그래픽 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발전시켰단 말이죠.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받던 부분이 이 그래픽 성능이 떨어져서 뭐 사진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게이밍 성능 이런 거에 좀 불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점수를 보고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점수가 상승했다는 거는 뭐 삼성 주식인가 이게?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갈려 나갔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사용에서도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사용 기간을 갖고서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S21 처음 잡았을 때 어떤 점들이 체감되는지, 그리고 장점, 약간 애매하고 아쉽고 좀 단점적인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사용 입장에서는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모르고서 그냥 사용을 했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물론 그만큼 가격이 체감이 될 정도로 다운되긴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삼성 갤럭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S 시리즈란 말이죠. 조금 뭐 찝찝함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원효대사 그 해골물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모르고 사용하면은 진짜 괜찮고 적당한 가격대의 폰일 것 같은데 알고 사용하면은 뭔가 하나하나 다 찝찝해 보여.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초기 설정들도 알려드리고 활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